답을 먼저 볼게요. 답 먼저 부르면 1번에 자 볼게요. 1번의 니은, 그 다음에 2번의 기억, 3번의 니은, 4번의 기니니, 5번의 기억 디귿, 6번의 기억, 7번의 기억, 8번의 기억, 9번의 기억, 10번의 기억, 11번의 니은 디귿, 12번의 기억 디귿, 13번의 기억, 14번의 기억 디귿, 15번의 기니니 기억해야 되고요. 16번의 기억니는, 17번의 디귿, 18번의 기억니은, 19번의 니은 디귿, 20번의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한번 채점한 거 바탕으로 틀린 거 한 1,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네, 뭐 실수로 틀린 건지 아니면은 답을 보고 나니까 이런 거 역보다 나오는지 한번 살짝 해보시고요. 쭉 보자면 한번 틀린 게 발가락에서 틀린 건지 그냥 실수로 틀린 건지. 자, 보겠습니다. 1번에 이런 거 볼게요. 1번에 A와 B의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서 나누겠고요. 그런 건 A와 B의 각자 해령과 해구다. 그러면 우리가 뭐 오랜만에 D는 2분의 1 VT 가지고서 이제 수식을 왕복 시간에 비례하다라는 거 가지고서 A 지역에서는 왕복 시간이 가장 짧은 A4가 해령이겠구나. 그 다음에 B 구간에서는 B2가 왕복 시간이 가장 기니까 수심이 가장 깊으니까 해구겠다라는 걸 판단하는 거고요. 기억의 A 해역에서는 그러니까 해령이 있기 때문에 A와 B의 해역에서는 해령과 해구 중 하나만 존재하니까 해령이 있는 거고, 판에 소멸이 나타난다? 틀렸다. 그렇지? 뒤에 B 해역에서는 차가운 플룸이 생성될 수 있다. 해구에서 섭입된 판에서 차가운 플룸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건 그냥 암기사항이니까 이야기할 게 없고요. 디귿에 판의 경계에서 뭐 굳이 그럼에도 이야기를 하자면 차가운 플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차가운 플룸은 섭입대 부분에서 형성이 되는 거고요.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 사이, 그렇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 이번에 용어에서도 이야기했었던 독이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판의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 A 해역 같은 경우에는 해령이 존재하네. 해령이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니까 지각의 연령을 따졌을 때 0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이가 0입니다. 해구는 근데 둘러 많겠네. 소멸되는 곳이니까 답은 니은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번에 답은 니은만 맞고요. 2번 넘어가시면 2번에서 간이
이거에서 간이 이제 뭐 각자 뭐 화산암, 신성암 그것들이 생성되는 어떤 지역 이런 거 나타내고 있고 나는 북한산 인수봉인데 뭐 북한산 인수봉을 이제 와서는 지금 우리의 교육 과정에서는 이런 거는 하나하나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하얀색이네 화강암이야 화강암은 신성암이야 그러면 B에서 생성되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기억 주상절리는 B보다 A에서 잘 나타난다. 주상절리는 암석의 어떤 급격한 냉각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더 쉽게 주상절리는 화산암, 환상절리는 신성암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기억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DNA, 나의 암석은 A에서 생성되었다. 나의 암석은 방금 얘기했던 거잖아. A가 아니고 B에서 생성된다. D에서는 SiO2 함량이랑 A와 B는 지금 생성 장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SiO2의 함량은 화학적인 조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D가 틀렸어요. 답은 기억만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나 같은 경우에는 뭐 SiO2의 함량이 많지만 그것은 생성 깊이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그마의 종류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건 기억만 맞고요. 3번 빨리 가겠습니다. 3번에서 줄 특이 은하래. 그런데 가시광선으로 관측했으니까 가는 나선 형태로 나타나는 세이퍼트. 그치? 그다음 세이퍼트 은하. 나 같은 경우에는 쪼매나는 퀘이소. 기억. 가를 전파 영역으로 관측하면 로그가 보인다. 이건 전파 은하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헛소리니까 기억은 안 고르시면 되고요. 세이퍼트 은하랑 전파 은하 다른 거야. 그 다음에 DNA. 나는 가보다 우주의 밀도가 클 때 생성되었다. 퀘이사라고 하는 것이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우주 생성 초기는 현재보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밀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가보다 우주의 밀도가 클 때 생성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디귿의 이 부기가 우리가 이제 저번 시즌에 했을 때 나왔던 것 같은데 정상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자, 이거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정상우주론과 우리가 빅뱅우주론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림을 막 자세하게 그리진 않을게요. 정상우주론하고 빅뱅우주론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우주가 팽창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정상우주론의 질량이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고 팽창하는 어떤 공간에서 새로운 은하가 계속 탄생을 하는 거예요. 말로 가겠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그렇지 않지. 질량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밀도가 계속 감소하고 새로운 은하가 탄생하지 않는다. 갑자기 공간에서 은하가 탄생하지 않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빅뱅 우주론은 즉 거리라고 하는 어떤 물리량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거리라고 하는 물리량이 시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는 멀리 있어? 그러면 오래된 거예요. 그치? 정상 우주론에서 멀리 있어. 오래된 거야?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퀘이사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진 거야. 라는 것이 빅뱅 우주론의,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퀘이사가 빅뱅 우주론의 또 한 가지 이제 증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3번의 디귿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음만 맞는 거예요. 모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이제 뭐 이런 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익숙하신 분들은 기초적인 어떤 단계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전히 이 어떤 별의 물리량 파트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최대한 좀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표를 보자마자 우리가 물론 먼저 문제를 읽겠지만 별 가나다 물리량 나타낸 거래. 가나다 중에서 주계열선은 두 개래. 나와 다의 겉보기 밝기는 같다. 그리고 표를 봤는데 딱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자마자 일단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람다 맥스고 그것이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광도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절대 등급의 차이를 통해서. 그러니까 광도라고 하는 것을 태양을 1로 놓았을 때 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 작으니까 100배 큰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절대 등급이 몇 등급이야? 10등급 크니까 뭐 100의 제곱 15등급 크니까 100의 세제곱 크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100의 세제곱이든 10의 6제곱이든 뭐 상관없는 거고. 그치? 뭐 이런 거 이제 떠오를 수 있겠지.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딱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보기를 보는 거야. 기억을 봤더니 이 동글뱅이 기억을 채우네. 그러면 표면연도를 이제
우리가 알아내라라는 거니까 광도라고 하는 것은 R 제곱 T 4제곱이네요. 식을 변형해도 되고 변형 안 해도 되지만 가는 그러니까 기억을 우리는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가의 광도가 태양보다 100배 크기 때문에 100배 크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2.5의 제곱 즉 2분의 5의 제곱만큼 크기 때문에 T의 4제곱이라고 할 때 이 T는 2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뭐 이거 계산 어떻게 해요? 이러면 내가 할 거라고. 그건 아닐 거라고 믿고요. 그렇죠? T는 2가 나옵니다. 그럼 뭔 소리인 거야? 태양의 표면 온도를 1로 놓았을 때 가의 표면 온도는 2인 거고요. 그 얘기는 남남x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하니까 이 기억값은 0.5가 되겠네요. 거기 기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죠? 감사합니다. 집중해 주셨네요. 그죠? 100분의 1이죠? 그죠? 맞아요? 아니, 말해. 얘보다 저기 있어. 얘보다 100분의 1이야? 100분의 1 맞아? 맞지? 이거죠? DNA 주계열성은 가와 나이다. 주계열성은 어떻게 찾아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으면 절대 등급도 작아야 돼.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 표현을 해볼까? 나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5배 크고 다의 표면 온도는 태양보다 2가 큽니다. 2배 큽니다.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태양보다 표면 온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작아야 주계열성이 아니다. 주계열성은 가와 나만 해당한다. 이해도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디귿보기는요.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고 줬어. 나와 다에.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겉보기 등급을 구하고 싶어. 겉보기 등급은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아니고요. 다시 쓸게요. 겉보기 등급이 같다라는 거는 서로 겉보기 밝기가 같다라는 거고 겉보기 밝기라고 하는 것은 거리 제곱분의 광도에 비례한 값이에요. 그지? 그런데 나와 다의 겉보기 밝기가 서로 같아. 서로 같아. 근데 광도를 그럼 비교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거 이야기하다가 틀린 거죠? 나와 다를 비교했을 때 광도가 10의 6제곱배 차이. 됐어? 광도가 10의 6제곱배 차이다. 그러면 거리는 10의 3제곱배 차이 난다. 거리는 나가 다의 1000배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나가 다보다 광도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 밝기가 같다라는 것은 더 멀리 있는 건데 그게 얼마큼 먼 거냐? 라고 했을 때 나는 다보다 광도가 10의 6제곱배 커요. 그러니까 거리는 10의 세제곱의 제곱이 나와야지 겉보기 밝기가 같다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디귿 기니디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에. 잘 이해가 안 되면 꼭 얘기해주세요. 그렇지요?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넘어오고요. 칠게요. 5번에 설할 게 있나요? 34.5 PSU 소금물 900ml를 만들고 300씩 담았대. 증류수를 더 넣었어. 가열했어. 표층을 얼음으로 덮을 정도까지 천천히 얼렸어. 이런 염분값이 어떤 추론이 되겠죠? 굳이 숫자를 쓰지 않더라도 기억을 보는 거야. 동해보다 황해 염분이 낮은 이유는 담수의 이유. 그것은 A에 해당한다. 맞죠? 증류수를 더 넣은 거니까. 니은 실험 결과에서 34.5보다 작은 값은 니은과 디귿이 아니고요. 기억에만 해당합니다. 첫 번째 A는 담수 유입했으니까 염분 감소하는 방향. B, C는 증발시켰다라는 거는 뭐 증발량이 감소량보다 많은 염분 증가하는 방향. 결빙 증가하는 방향. 예, 틀렸고요. 디귿 남극 저층수가 형성되는 과정은 결빙에 의한 밀도 상승이잖아. 결빙 C 해당하는 겁니다. 기억 디귿 고르시면 돼요. 5번에 나는 보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6번도 엘니뇨 라니냐만 판단하면 그 뒤에 딸려오는 이 보기들은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요. 같은 우리는 어디를 보라고 했어? 엘니뇨 라니냐를 판단할 때 동태평양과 중앙태평양을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가 같은 경우에는 동태평양, 중앙태평양이 한랭 건조하니까 라니냐. 나는 반대로 엘니뇨 시기야. 온 가습이니까. 그럼 기억. 태평양에서 워커순환의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곳은 워커순환이 라니냐 시기는 워커순환이 강화되니까 상승 기류가 왼쪽으로 서쪽으로 뚫릴 거고 그죠? 나일 때는 동쪽으로 뚫릴 거니까 기억은 맞는 거야 라고 하면 되겠고 니은
동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 홍수가 발생하려면 수온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높으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서태평양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자, 이것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거.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혹은 시작되는 깊이라는 말은 혼합층의 두께야 라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혼합층의 두께를 판단하는 건 바람의 세기, 즉 무역풍의 세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해수의 두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 동의어예요. 사실상 같은 말인 거예요.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 그것은 혼합층의 두께인 거고, 따뜻한 해수가 차지하는 두께 혹은 비율,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태평양에서는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얕으면 안 되지, 더 깊어야지. 그치? 답은 6번의 답은 기억만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7번. 뭐 자질문하고 그냥 빨리빨리 갈게. 엘니뇨는 아니냐를 막 이제 와서 설명하고 있으면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빨리 답은요. 7번도. 방사성 동위원수 A와 B의 분계 곡선이에요. 그럼 A를 보자마자 반감기가 7억년이네.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좀 깝깝한 거지. 왜냐면 25%일 때가 1억년이면 50%일 때 0.5억년이야 라는 거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0.5를 어떻게 알아? 곡선인데 이러면 안 돼. 기억에 반감기는 A가 B의 14배다. 라는 거고요. 니은 3.5억년 전 생성된 화성암에는 A가 75% 남아있다. 일단은 그래프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3.5억년을 갔더니 애초에 75%가 아니야 라고 해서 니은이 틀렸다라고 고를 수도 있지만 그래프가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야? 그러니까 반감기를 한 번 지났을 때 오원소의 양이 처음에 대해서 50%야. 그럼 3.5억년이라는 거는 반감기를 0.5번 절반만큼 지난 거잖아요. 그때 포함되어 있는 오원소의 양은 75%인 거야? 아닌 거죠. 75%보다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야? 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시기를 나눈다면 0t 처음에는 100%잖아. 그럼 이것도 계속 생각할 수 있어야 돼. 0에서 0.5t 0.5에서 t 똑같이 0.5t만큼 3.5억년씩 지난 시간이지만 처음에 모원소의 감소량이 더 커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원소의 감소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 지났을 때 75%보다는 적은 양이 있습니다. 니은 고르면 안 되는 거고요.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암석이 포함된 B의 자원소의 B의 양이 8분의 1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1.5억년이야. 8분의 1이라는 걸 보면 일단 답답하고 답은 일단 7분의 1입니다. 8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틀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요? 1.5억년이라고 하는 건 뭐야? 반감기 3번 지난 거야. 반감기 3번 지났으면 모어투대 자원소가 1대 7이 돼야지. 8대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이야기하는 이 8대 1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억년보다 더 길어야 된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답은 기억입니다. 지난해 답은 8번. 요것도 기출에 나왔던 형태죠?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이에요. 해수면이 하강하는 과정.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해수면이 하강하거나 상승할 수 있어요. 혹은 수심이 깊어지거나 얕아질 수 있어. 이해됐어? 해수면이 하강한다는 건 뭔 소리야? 해수면이 하강한다는 거예요. 됐어? 됐어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거는 뭐야? 말 그대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야. 요거. 그러면 수심이 깊어진다는 거는 하강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 중에서 요게 수심이 깊어지는 거지. 수심이 깊어지는 거야. 수심이 얕아진다는 거는 왼쪽 케이스인 거예요. 수심이 얕아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일단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래? 수심이 하강하는 과정이래. 그러니까 해수면이 하강하는, 수심이 얕아지는 과정이래. 기억, 가의 퇴적층 중에서 가장 깊은 수심에서 형성된 것은 이암층이다. 순서대로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암, 사암, 여감 순서대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암, 사암, 여감 순서대로 수심이 얕아지는 과정에서 형성이 됐겠죠.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이 문제에 대입해서 다시 그려본다면 이 얘기인 거예요. 처음에 이암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암 위에 사암이 쌓이고 수심이 약간 하강한 거야. 그치? 그리고 이렇게 된 거야. 이암, 사암, 여감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가장 깊은 환경에서 만들어진 건 이암이다 볼 수 있는 거고, DNA A와 B는 각자 해석을 해보면요, A는 사층리, 그 다음에 B는 여는. 퇴적물의 이동을 알려주는 건 A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이해됐고요. B는 나의 A와 B 중 단면에서 관찰되는 건 A가 단면에서 관찰되죠. 이것도 이제 단면과 측리면을 다시 한 번만 써보면, 지층을 이렇게 어떤 육면체로 그렸을 때 층리가 있을 텐데, 요 면, 요걸 우리는 지층의 단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나타낸 걸 지층의 단면도라고 했었고요. 하고요. 여기를 나타내는 게 층리면, A 사층리는 단면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지금 여는 층리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쉽죠? 기억만 맞는 거예요. 8번에 시겠습니다. 9번에 시기가 굉장히 길게 돼 있는데요. 기억 시기는 시생부대. 이 시기는 25억 년 전부터 5.42억 년 전까지니까 원생리대. 디귿과 리을은 좀 애매해요. 근데 이제 뭐 디귿은 대략적으로는 고생대, 리을은 뭐 중생대, 신생대를 합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 기억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출현한 지질지대는 기억입니다. 시생부대 때 스트로마톨라이트균의 광합성 했으니까 이제 단세포 생물 출현했고 광합성 생물 출현했고 기억 만든 거고. 니은 시기에 대기 중 산소가 축적되어 현재보다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았던 적이 있었다. 산소 농도는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치? 계속 지금 현재까지 증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 농도가 더 높았던 시기는 과거에 그럼 없었느냐, 계속 이제 일정하게 증가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과거에도 산소 농도가 현재보다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 그거는 고생대입니다. 중생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도 내가 시즌 1 때 얘기했었나? 우리가 많이들 막 산소 농도가 과거에 높아가지고 막 대형 잠자리가 있었고, 그거 중생대로 많이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고생대예요. 산소 농도가 높았던 적은, 현재보다 높았던 적은 고생대입니다. 하여간 니은은 틀렸어. 디귿. 최초의 초대륙은 디귿식이 말에 형성돼서 리을식에 분리되었다. 디귿식이 말에 형성되어 리을에 분리된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판게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판게아가 최초야? 아니죠. 최초의 초대륙 이름이 뭔지 모르더라도 우리 판게아 이전에 로디니아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더 얘기할 게 없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최초의 초대륙은 그 30억 년 전쯤에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합니다. 이름까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즈음에 있었다. 로디니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판게아 이전의 로디니아. 원생주제.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기억이고요. 그치? 10번. 너무 빠른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10번에 별의 질량은 B보다 C일 때 작다. 추계열성. B보다 C일 때 작아. 그치? 계속 핵융합을 하니까. 핵융합을 해서 진화한 결과잖아. C는. 그러니까 B보다 C일 때 작아야 돼. 니에 A일 때는 이거 뭐예요? 태양 같은 별이니까 백색개성이잖아. A. 그럼 백색개성은 탄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탄소로만이 아니에요. 탄소와 산소로. 탄소와 산소.
이게 기억 니은 과정 모두 정력학 평형이야? 기억은 뭔데? 원심열 탄생하고 주기혈성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게 왜 정력학 평형이야? 니은 볼 필요도 없어. 물론 니은도 아니지. 중심액에서 수소육융합이 종료되면 주기혈성 이후 단계인 거죠. 기억은 주기혈성 이전 단계, 니은은 주기혈성 이후 단계니까, 그치? 이때가 주기혈성인 거니까 주기혈성일 때 전후로는 정력학 평형이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만 보자요. 11번 가겠습니다. 11번도 쉽게 해결합시다. 바로바로 기억에 월별 누적 발생 일수, 우박의 월별 누적 발생 일수고요. 나는 외우에서 우박이 성장하는 과정이래. 기억, 우박은 봄에 가장 긴 거네. 11월인데? 11월이 봄이야? 아니잖아. 기억 틀렸고요. 니은 관행광 물방울에 의한 영향으로 우박이 성장한다. 이건 외워주세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구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박이 성장하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을 빙정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름을 이렇게 3등분 합니다. 등분하는 기준은 온도예요. 0도씨, 영하 40도씨 기준. 뭔 소리냐? 각 위치에 따라서 각 지역에 따라서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달라. 여기는 물방울만 있는 거고 0도 아래로 내려가면 물방울이 얼어요. 그런 걸 빙정이라고 하는데 얼지 않는 물방울들도 있어. 아직 얼지 않은 그런 애들은 관행광 물방울. 관행광 물방울. 그 다음에 40도씨, 영하 40도씨 아래로 내려가면 그런 건 없어요. 다 얼어요. 그런데 결론이야. 빙정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빙정이 관행광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붙습니다. 우리는 근데 방금 얘기한 그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지구와 원에서는 하여간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빙정이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관행광 물방울이 필요해. 그래서 구름을 단계별로 나눴을 때 예를 들면 위치로 나눴을 때 A, B, C 구간이라면 B에서만 빙정이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왜? 관행광 물방울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 맞는 얘기. 이게 겨울철 우박이 작은 이유는 하강기류가 강하면 구름 속 수증기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사실을 나열했어요. 이 우박이 성장하기 위해서 상승기류가 강해야 되는데 겨울철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겁니다. 이해되게 고르시면 돼요. 11번이요. 잘 돼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틀린 게 없죠? 이렇게 싹 도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쭉 얼굴을 보는데 이렇게 날 보고 있다가 지나갈 때쯤 다 눈을 피하네. 이렇게 한 번씩. 방금 이렇게 틀린 게 없죠?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왜? 너무 오랜만이라서? 12번 봅시다. 12번에 문제에서 나오고 이것도 이제 기출 면역인데요. 심층해수의 연령 분포래. 설명부터 하고 봅시다. 심층해수의 연령이 주어졌을 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을 거야. 연령이 많다는 건 뭐야? 만들어진 지 오래된 거야. 연령이 적다라는 건 뭐야?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연령이 적은 곳에서 표층수가 침강해서 표층수가 심층수로 침강해서 그치? 심층에서 연령이 적은 거예요. 침강하는 곳이라는 뜻인 거고 상대적으로 많은 곳은 용승한다는 뜻인 거예요. 용승하는 지역인 거예요. 왜? 심층수가 이 바다를 컨베이어 수단을 쫙 하고 올라오는 곳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억. 심층에서의 평균 연령은 인도양이 북대서양보다 많다. 인도양은 뭐 897, 800, 900, 700. 북대서양은 100, 200. 떠나서 우리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자료를 판단할 거냐? 그것도 있겠지만 대서양에서는 북대서양, 남대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런 거 있죠. 대서양에서 주로 침강. 위에서 얘기했지. 심층에서 연령이 대체적으로 작을 거야.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인도양을 줬지만 우리가 사실 인도양까지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태평양 그것도 굳이 이야기한다면 북태평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주로 용승이 일어나요.
B 부분에서 외워주세요. 일단 기억이 그래서 신층에서의 평균 연령은 인구양의 국대서양보다 많다. 그렇구나 판단했고요. 니은 A 해역에서는 저층수가 형성된다. A 해역에서는 국대서양 신층수인데 저층수가 아닌데 남극 저층수는 남극 주변이었어요. 외대에서. D는 B 해역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B는 신층수의 연령이 엄청 많습니다. 용승이 일어난다는 거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그지? 기억 디귿이었고요. 11번에 13번 지워도 되죠? 이거는 뭐 1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요새 트렌드에는 안 맞아. 안 나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게 이 문제, 그러니까 어떤 외계행성 탐사가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외계행성 탐사는 이 수준으로 안 나오죠? 틀리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본기는 익혀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자면 시선 방향이고 중심별이 있고 공동 질량 중심 그리고 행성이네요. 행성이 A 위치에 있을 때 지구로 가까워진다는 거는 A 위치에서 중심별은 지구로부터 멀어진다. 그러려면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해 틀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A 위치에서 행성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심별은 행성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 편의가 나타나야 돼서 이해 틀렸고 기억은 그냥 맞다라고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별의 파장 변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그거 된 거지. 디귿 중심별 흡수선의 파장 변화 크기는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야?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V 시선 속도는 그지? 적색 편의에 비례한 값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알 수 있어. A 위치에서는 시선 속도의 크기가 최대. 시선 속도의 크기가 최대. 공전 속도랑 같을 거예요. 그치? 공전 속도랑 같을 거야. 여기에서 A 위치에서는. 중심별이든 행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행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중심별을 이야기하는 거지. 시선 속도의 크기가 최대. 그 얘기는 그 지점에서 공전 속도와 시선 속도가 같을 거예요. A 프라임 위치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한다면 A 프라임, 그러니까 즉 V 프라임은 V 코사인 세타로 구할 거예요. V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시선 속도고요.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시선 속도. V라고 하는 거는 공전 속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전 속도라고 하면 이 생각도 떠오르는 거야. 시선 속도의 크기가 최대인 지점까지도 떠오르는 거예요. 되셨죠? 코사인 세타 할 때 세타는 뭐 이제 저번 주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뭐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코사인 세타라고 할 거고 설명을 할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타 값은 뭐냐? 시선 방향에 대해 수직인 선과 이루는 각이에요. 수직인 선과 이루는 각. 그래서 일단 V 프라임은 V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도 있고 V 프라임은 V 사인 세타 프라임으로 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세타는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시선 방향에 대해서 수직인 선을 그었을 때 저는 이걸 세타라고 부르는 거고요. 저는 이걸 세타 프라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어디다 넣어도 상관없어요. V 프라임은 V 코사인 30에 됐든 V 사인 60에 됐든 그거는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 구했지. 왜? A 프라임에서 시선 속도는 A에서의 시선 속도에 대해 코사인 30도 집어넣으면 코사인 30은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네요. 디귿 보자마자 일단 두 배 관계는 절대 나올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만 하자면 A를 지날 때 A는 A 프라임에다가 3분의 2 루트 3이 되겠네요. 두 배가 아니네요. 그래도 틀린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 쓰든 지 맘이야. 근데 난 이걸로만 설명할 거야. 왜인지는 우리가 예전에 다 개인 설명할 때 했었으니까 됐고 뭐가 됐든 결과값은 달라지진 않습니다. 기억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풀이를 하려고 3분의 2 루트 3을 썼지만 그러니까 이 60도를 보고서 물론 이제 이 60도 값이 코사인 60이면 2분의 1이니까 디귿이 2배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 각도가 60도인 거 보고 뭐야 코사인 30이네?
그럼 이 두 배가 절대 나올 수가 없네. 디귿 틀렸네. 라고 고르는 걸 저희는 추천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 다시 얘기할게. 똑같은 얘기예요. 60도인 거 보고 사인 60이거나 코사인 30이거나 결론적으로 두 배 관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두 배 관계가 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디귿은 제끼는 거야. 굳이 값을 나타내지 않거나. 13번에 기억이었고요. 14번.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 이거 채점 한번 이제 제가 성적표 집어넣는 거는 저번 주 거는 제가 죄송해요 말하는 거 깜빡했어요. 그러니까 저번 주 거, 이번 주 거 같이 해서 월수 정도의 월요일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수요일 거예요. 수요일에 성적표 같이 보낼 거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매주 다 월 수요일 중에 제가 사무실에 들어갈 거니까 보낼 거고요. 저번 주에는 제가 저기를 좀 놀러 갔다 오느라 저기 도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부러워? 왜? 거기 막 많더라고. 그 이렇게 지하철역을 지나가는데 좋아하실 만한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뭐라 거기 뭐지? 딱 그 거리 아세요? 이렇게 막 식당들이 많은 그 거리 아키하바라 그 역을 지나가는데 굉장히 많았고 일단은 도쿄를 간 이유는 뭐냐? 지진 때문에 요새 난리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탐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비행기 값이 거의 절반이에요. 갔죠? 결론은 지진도 안 일어났고 그다음에 이제 딱 제가 가 있을 때는 날씨가 엄청 맑았어.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도착했더니 일본에 제가 딱 있었던 저 이제 좀 동쪽에 그 이제 나리타 그쪽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 막 1시간에 100mm가 왔대. 홍수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딱 타자마자. 그래서 개꿀이네. 일본 도쿄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제가 좀 이번에 저는 이제 일본에 세 번째 가는 거긴 하지만 도쿄는 처음이거든요. 가서 굉장히 놀랐어요. 실제로 도쿄를 갔는데 이제 어울리지 않는 또 디즈니랜드를 갔거든요. 가보고 싶고 굉장히 어울리지 않지만 그죠? 갔는데 실제로 그 있잖아요. 만화나 이런 거 보면 걔네 뭐라고 갸루가 있잖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디즈니랜드 이렇게 그 이제 줄을 서 있는데 앞에 있는 여고생 6명 우리 중에 2명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 갸루라고 하겠지만 그 2명은 진짜 그거 있죠. 까만 화장에 눈 이렇게 막 파랗게 이렇게 막 칠하는 거 진짜 그러고 그 다음에 더워 뒤지겠는데 막 이 양말 주름진 양말을 막 여기까지 막 올려서 신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놀랍다. 됐습니다. 14번에 넘어갈게요. 그만할게요. 알겠어요. 재미없죠? 14번에 A와 B는 분광형이 G2래. 분광형이 G2인 주계현성이래. 그럼 뭐야? 태양이고. 그치? 그러니까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이야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A와 B는 중심부로부터 표면에까지 거리에 따른 수소 함량 그리고 혹은 온도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 생각할 수 있겠네. 온도는 중심에서 표면까지 낮아질 수밖에 없고 B가 어디냐? 온도 A는 높아지다 일정, B는 쭉 감소. B가 온도, A는 수소 함량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태양인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기억 범위까지는 복사, B에는 대류, 그래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범위인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보는 거예요. 기억. B는 온도다. 맞는 겁니다. 니은 핵에는 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생님, 이 애는 주계활성이니까 수소핵융합을 하고 수소핵융합을 해서 헬륨이 형성되잖아요. 헬륨 핵융합을 해야지만 탄소가 형성돼서 핵에는 탄소가 없네요. 이러면 안 돼. 탄소가 없으면 CNO2 나면 어떡해? 그치? 그러니까 중심핵에서 탄소를 대량 생성하지 않을 뿐인 거지 탄소, 질소, 산소 같은 것들이 조금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CNO 순환을 한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것도 그냥 다시 얘기할게요. 이것도
조금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니은 보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의 내부, 핵이 꼭 아니어도 돼요. 별의 내부에 어떤 특정 원소가 걔가 뭐든 간에 특정 원소가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을 물어보면 무조건 동그라미예요. 이건 생각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물어보더라도 항상 맞는 겁니다. 어떤 그것의 근거는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성광물질이 모이는 거잖아. 그럼 그 성광물질이 모일 때 무작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성광물질이 모이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모든 원소가 다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특정 원소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은 그냥 반드시 동그라미를 고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럴 수는 있지. 그 평가원이나 이런 데서는 교육과정상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탄소나 질소나 산소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의 근거는 뭐야? 시에노 순환을 하기 때문에 얘네가 포함되어 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문제에서. 교육과정상 묻고 싶은 거. 근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알면 좋지만, 이해하면 좋지만 필요 없죠? 또 여러분들 머리에는 뭐가 남으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냐? 무조건 뭐야? 동그라미 고르면 돼. 무조건 동그라미 고르면 돼. 이유 물론입니다. 디귿 예외 없습니다. 아예. 지표에서 에너지 방출은 주로 기역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지표에서 지구복사 에너지. 복사의 형태 기역입니다. 답 기역 디귿 고르시면 됩니다. 4번에 기역 디귿. 되셨죠? 그러니까 디귿에서 말한 건 뭐야? 별의 표면이 아니야. 지표잖아. 지구 표면에서는 지구복사 에너지. 여기 별의 표면에서 대류네요. 이러면 안 된다. 그건 별의 표면이고 태양의 표면이고요. 지표면에서는 주로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4번에 기억 디귿이었고요. 그다음에 15번. 보시면 자, ABC는 각자 반응 ABC의 고지압의 공각을 나타내는 거고요. 난이 500만 년 동안의 연재표.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건 뭐야? 400만 년 전, 150만 년 전, 10만 년 전 셋 중에 하나예요. 바나나가 ABC가. 그런데 400만 년 전은 뭐예요? 역자극기. 150만 년 전도 뭐야? 역자극기. 현재는 정자극기. 됐습니까?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맨 끝쪽에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마지막 줄에 이 지계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했다. 계속 북상했다. 그러면 우리가 ABC 중에서 일단은 ABC 중에서 역자극기 2번, 정자극기 1번 있어야 돼. 그럼 ABC 중에서 B만 혼자 다른 형태니까 B가 정자극기인 거 찾을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A랑 C는 그래서 둘 다 역자극기에 해당하는데 얘는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북상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 A에서 A는 지금 역자극기의 고지자비 복각의 양값이라는 거는 얘 지금 남반구도에 위치하는 거예요. 됐나요? B도 그지? 문제에서 남반구를 주지 않았죠? B도 정자극기의 고지자비 복각이 음값이라는 거 남반구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얘네들이 다 북상한다라고 한다면 이 녀석들의 순서는 A, C, B라고 하면 되겠네요. 되셨나요? 남반구에서 북상한다라는 거는 위도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각의 크기가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A, C, B 순서예요. 지구의 어떤 순서는 기억 400만 년 전 나침반 N극은 남쪽을 가리킨다. 역자극기니까. 예.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A, C, B다. 그거 지금 방금 풀어놓은 거 보여드렸고 디귿의 지괴와 고지자기극 사이의 거리 이걸 물어봤어요. 그게 거리를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하는 거야? 고지자기극은 정자극기, 역자극기 관계없이 항상 곡각이 얼마? 플러스 90도인 지점이에요.
됐어요? 정자극기는 그게 진북 근처에 있을 때가 정자극기인 거고 역자극기는 그게 진남 근처에 있을 때 남반구에 있을 때가 역자극기인 거지. 뭐가 됐든 간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A와 C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A일 때는 고지적인 곱하기 얼마? 플러스 50도. C일 때는 얼마? 플러스 48도. 그럼 누가 더 가까워? A가 더 가깝다. A가 C보다 가까웠다. 이것이 맞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5번 됐죠? 빨리 하겠습니다. 16번. 그래서 지배와 고지적인 극 사이의 거리는 그림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복합으로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다. 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6번 보면은 문제에서 공정계도 20률을 나타낸 거고 비시기의 지구가 근일점 원일점에 있을 때 남반구에서 같은 배율로 관측했다. 남반구에서 같은 배율을 보든 북반구에서 보든 어차피 근일점일 때는 크게 보일 거고 원일점에 있을 때는 멀리 있으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가 멀리 있으니까 작게 보이겠죠. 상대적으로. 니은을 관측한 시기가 남반구의 여름철이에요. 근일점일 때 남반구가 여름철이에요. 자, 그럼 우리 그림을 어떻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을 때 근일점, 지구, 원일점. 그럼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자전축을. 그래서 남반구는 여름, 북반구는 겨울인 상황. 됐습니까? 그죠? 남반구는 여름,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기울게 그려서 여름, 겨울. 그럼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리면 여름, 겨울이 되겠네요. 그럼 문제 푸는 거예요. 기억. B시기의 지구가 근일점을 지날 때 북반구는 겨울축이다. A, B, C 시기 20률만 변했는데 달라지는 거 없어요. B시기를 물어보든 A를 물어보든 C를 물어보든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겨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니은 남반구의 여름철 평균 기온은 B보다 C 시기에 높다. 남반구의 여름철은 근일점에 위치할 때네. 그러면은 B보다 C 20률이 크다라는 거는 뭐야? 근일점 거리가 줄어든다라는 거고 여름철 기온이 상승한다는 뜻이겠죠? 니은 맞는 겁니다. 헷갈리면 얘기하세요. D는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 이거 계속 얘기하는데 기온의 연교차라고 할 때 우리는 시간 줄이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기온의 연교차 뭐 얘기하는 거야? 여름과 겨울의 기온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름이 높아지면 겨울도 반드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세트예요. 여름의 기온이 낮아지면 겨울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가지고 편한 거 가지고 추론하는 거야.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 자, 겨울을 해볼까요? 북반구에서 겨울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A보다 C 시기는 20률이 큰 시기예요. 20률이 큰 시기. 그러면은 겨울에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네. 겨울이 따뜻해지네. 연교차 줄어들어야 되죠. A보다 C에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건 됐고 똑같은 얘기지만 저번에도 했던 거지만 연교차 추론할 때 여름, 겨울 둘 다 생각하지 마. 둘 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여름만 생각하면 돼.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냥 편한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 물론 이 문제는 여름을 생각하든 겨울을 생각하든 똑같았어. 누가 더 편한 방향은 없었어요. 하지만 문제에서 각 문제마다 여름을 추론하는 게 겨울을 추론하는 게 각자 빠른 게 있잖아요. 더 편한 게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의 계절만 추론하면 된다. 왜? 여름이 더워졌는데 겨울도 따뜻해지는 건 없다. 수치로 가겠습니다. 이거 어제 잘 하셨나요? 잘 됩니다. 대각기네, 그치? 우리 은하에서 일단 B까지의 거리는 60메가파세요. 그러니까 은하 4개를 이제 찍어야 되는데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 은하에서 B까지의 거리는 60이네요. 우리 은하 A, B의 순서대로 우리 은하 A, B. 여기 어딘가 A가 있는 거네? 그치? 거기 일직선상에 위치하네요. 그리고 C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와 A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과 A와 B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은 30도로 같다. 뭔 소리인지 일단 모르겠어요. 읽었는데. 제가 만들었지만 다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넘어가. 일단은 너무 많은 거예요. A에서 측정한 우리 은하의 후퇴 속도와 B의 후퇴 속도는 2100km/s로 같다. 후퇴 속도가 같다라는 건 요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V는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는 H 곱하기 R 해서 후퇴 속도와 적색 편이와 거리, 은하 사이 거리는 전부 다 정비례한 관계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후퇴 속도가 서로 같다라는 것은 뭐야? 거리가 같다라는 거야. 우리은하 A, B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놓여진 게 반드시 우리은하 A, B의 순서대로 일직선상으로 놓여져 있는데 A에서 우리은하 A에서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는 거는 A가 이 중점에 위치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C를 집어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문장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C에서 관측했을 때 우리 은하와 A를 이루는 각도가 30도, A와 B를 이루는 각도가 30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30도, 60도 나오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A 우리 은하 BC는 정삼각형이고 A는 우리 은하와 B 사이의 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60이죠. 자, 그럼 보는 거예요.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면 A에서 C를 관측했을 때 503.5나노미터보다 작게 관측된다. 이거 내가 계산할 건 아닌데 500분의 그러니까 10을 그래도 써드리면 기준 파장 500에 대해서 델타 람다 3.5 곱하기 광속 3 곱하기 10의 5제곱은 2100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을 거예요. 그치? 2100이 나올 거야 계산하면. 그런데 문제에서 2100은 뭐래? 요 30메가파섹에 해당하는 그 값이 2100km/s야 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그렇기 때문에 A에서 C를 관측한 A에서 C까지의 거리는 30 루트 3이잖아. 2100보다 클 수밖에 없다. 작으면 안 된다. 기억은 틀린 거예요. 니은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C의 후퇴 속도는 2100이다. 우리 은하에서 C까지는 거리가 60인데 왜 2100이야? 4200 나와요. 우리 은하에서 A까지가 2100이라고 했는데 거리의 정비례 한 거잖아. 계산하지 말고 허블 상수 일부러 더하지 말고 되게 우리 은하에서 B와 C의 관측 파장을 갖다. 우리 은하에서 B와 C까지의 거리가 같네? 관측 파장 같겠네. D가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물론 얘네 은하 사이의 어떤 위치 관계를 찾는 거에서는 시간이 좀 소모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런 거 하라고 문제 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우리는 이런 계산 과정을 최대한 축소하자 이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아까 뭐 있었어? A에서 C까지의 그치? 한 번만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은하에서 측정한 C의 후퇴 속도가 2100이냐라는 걸 허블 상수도 또 구하고 그 짓거리 하고 있으면 이제 시간 낭비 되는 거지. 이쯤에 왔을 때. 절대 안 됩니다. 17번에 바로 디귿이에요.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18번 넘어가면 가만 안에 같은 날 20시 지상 일기 동안 기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전선을 동반한 두 개의 온대적 기압이 발달했다. 여기 A 지점의 저기압은 B 지점의 저기압보다 세력이 강하다. 저기압의 세력은 중심기압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중심기압이 낮은 A가 세력이 더 강한 거야. 기억 맞는 거죠? 예. C 지역은 적외선 방출량이 많다. 굉장히 좀 난감한 질문이지만 C 지역 이거는 문제에서 뭐래? 20시래. 근데 나에서 전반적으로 다 모두가 관측된다는 거는 적의 영상이야. 적의 영상에서 어두울수록 적외선 방출량이 많은 거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어두우니까 뭐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양해를 해주세요. 지금 A 지점은 현재 온대 저기압이 형성되는 단계다. A 지점 같은 경우를 보면 폐색 전선이 많이 이렇게 더 많이 꼬여 있는 형태일수록, 그렇지? 얘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가 막 엄청 꼬여 있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꼬여 있는 건가요? 폐색 전선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선물 단계다, 형성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것도 우리가 이번에 직업 1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배경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있어요. A와 B의 중심기압을 판단했더니 A가 더 낮았어. A가 세력이 더 강하죠? 온대저기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력이 더 강해져요.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소멸 직전에 조금 비실비실하겠네가 아니고 온대저기압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어떤 편서풍에 의해서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잖아.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기압이 더 낮아지고 세력이 가장 강해져. 세력이 강해져. 그래서 온대저기압은 소멸 직전에 세력이 가장 강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A가 B보다 중심기압이 낮네? 그런데 생성식이라고?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도 해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요거는 좀 문제가 이제 조건이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평가원이나 아니면 수능에서 나왔을 때는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줘서 판단할 수 있게 주겠죠? 이거 방금 제가 얘기한 설명도. 기억 얘기고요. 19번 가겠습니다. 기억. 그 문제 뭐 볼 거 없잖아. 빅뱅 우주론이네. 그치? 기억이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된다면 물질의 밀도는 2분의 1이 된다. 이거 문제에서 우주의 크기는 거리의 척도다. 거리의 척도다. 이거는 꼭 기억해주세요. 문장을 외우라는 뜻이 아니고 이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야. 왜냐면 작년 9월, 작년 수능에 키 문제였어요. 16번에. 위치도 똑같았어. 그리고 올해 민모에서도 번호 위치만 달라져도 아랫번호를 17번으로 바뀌었고 이거 가지고 푸는 거였어요.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냐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거리의 척도다. 그런데 우주의 밀도를 따질 때에는 그냥 밀도를 따질 때에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부피라고 하는 거는 거리 세제곱에 해당하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결론 뭐야? 기억의 밀도는 2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1. 됐어요? 기출 풀려져 있으면 작년 9월, 작년 수능에서 동일한 위치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니은 우주 배경 복사 파장은 길어진다. 알고 있는 거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는 광속으로 등속 팽창한다. 그건 뭐야?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속 팽창 우주, 그 팽창 우주론으로 가는 거죠. 19번에 디귿도 뭐 설명할 거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야? 그걸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현상들이 있어? 라는 게 급팽창 우주론. 그리고 어떤 암흑 에너지의 존재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가속 팽창 우주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한 겁니다. 20번 마지막. 태풍인데요. 열대 저기압인데요.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을 하나 줬어요. 남반구일 때 이 녀석이 이제 이동 방향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봅시다. 남반구니까 둘 중에 하나로 이동하겠죠? A 경로나 B 경로. 그치? 화살표가 아랫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고위도로 이동해야 되니까. 그때 A냐 B냐를 판단하는 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자, 가정하는 거예요. A라고 가정한다면 진행 경로에 대해서 앞, 뒤 풍속이 같고요. 서쪽과 동쪽, 왼쪽과 오른쪽의 풍속이 달라. 그럼 위험반원, 안전반원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맞고요. B도 한번 볼게. B는 진행 방향의 앞뒤 풍속이 달라. 그리고 좌우의 풍속이 같아.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태풍이라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A 경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 다 되잖아. 왼쪽에, 그러니까 어떤 서쪽은 안전반원, 동쪽은 위험반원. 기억. 태풍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건 맞고요. 남반구이기 때문에. 이 태풍이 통과하고 수온은 낮아진다. 외워주세요. 태풍이 통과하면 용승 현상에 의해서 저기압 용승에 의해서 태풍이 통과하고 나면 표층 수온이 감소합니다. 표층 수온 낮아지고 그 다음에 어떤 표층의 영향력류 많아지고. 이게 영상사진 촬영 시 밝은 부분이 시계 방향으로 형성된다. 영상사진에서 구름이 밝은 부분으로 나타날 거잖아. 그치? 그게 시계 방향이다. 남방이니까 저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겠네. 그치? 우리가 오른나사 법칙은 북반구잖아. 그러니까 오른나사 법칙 북반구에서는 저기압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지만 남반구에서는 그 반대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니에 디귿이고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